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은 과학을 배우는 시간.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모시고 네. 또 재밌는 과학 얘기 배워보겠습니다. 난 진짜 왜 선생님들이 다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주현 선생님 보면 항상 그래, 왜 제가 어렸을 땐 과학 선생님이 약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은 별명이 한 분은 대걸레, 한 분은 바야바, 한 분은 쓰레빠 뭐 이랬어. 우리 중동고등학교로 가고 싶다 정말. 진짜.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그냥 좋겠습니다. 중동고 학생들은 그냥. 이제 좋은 줄 모르죠, 지들은. 모르지. 아유. 모르지. 그래, 우리 집안에도 그래. 네. 아니 아빠가 2%인데 좋은 걸 모르더라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원래 모르는 거야. 아유. 에휴. 네. 선생님 오늘은 코끼리? 뭐 코끼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네, 코끼리. 오늘은 코끼리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이제 근본적인 주제는 이제 암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걸 고른 핵심은 과학자들의 어떤 우아한 싸움, 논쟁. 논쟁. 코끼리 암 논쟁이에요? 그게 정확히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예? 학창 시절이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실 때 팀 예. 프로젝트 많이 해보셨나요? 별로는 안 해봤습니다, 사실. 혹시 아무튼 뭐 해본 적은 있어요.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선호하시는 편인가요? 팀 프로젝트. 네. 저는 비선호죠. 저도. 전 각자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라서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나아 그냥. 둘이 하면 그놈이 무임승차고 셋이 하면 얘네 둘이 무임승차고 저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 그쵸. 항상 조별과제 그 조별과제 문제로 힘들어요, 떠오르잖아요. 조별과제. 예. 무임승차. 진행도요. 서로 다른 사람이 그냥 묻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재밌네요. 근데 이제 팀 프로젝트의 어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상적인 측면을 보면 사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한 명 한 명의 어떤 연구나 아니면 과제가 모여서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어떤 연구들을 보면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많은 연구자들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연구가 드디어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딱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공간을 뛰어넘은 팀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막 이어서 릴레이 달리기 하듯이 이어서 하고 반박도 하고 보충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도 사실은 그런 성격이 조금 있는데요. 예. 과거에 진행됐던 연구들이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연구들이 출발할 때의 출발점이 있었겠죠. 그 연구라면 예를 들어 오늘 암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러면 이 암에 대한 연구를 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장 선 앞에 있는 뭔가 명제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정의가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믿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이 계속 나왔겠죠. 예. 근데 최근에 지난달이죠. 2월 24일자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검증하려고 노력했던 그 가설은 잘못된 것 완전 같아요. 틀렸어. 완전까지는 조금 미안하고 어쨌든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예. 하는 대놓고 이제 논문 제목은 사실은 그거 틀렸어 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나왔길래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재미있겠다 싶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논의된 것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원래 논의가 뭐였는지. 맞습니다. 예. 이제는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원래 논의. 코끼리와 암. 그쵸. 코끼리는 암에 잘 안 걸린다? 그게 원래 논의죠? 코끼리는 암에 잘 안 걸린다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어요. 좀 신기하죠? 근데 사실 의아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코끼리는 거대한 동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코끼리는 암에 잘 안 걸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고 예.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사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잘 안 걸리는데 그럼 왜 쟤네만 잘 안 걸릴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 연구들도 사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 밝혀진 연구는 아니야. 사실
잘 걸려. 우리가 잘못 알았어. 아, 미안해. 네. 그거 아니야. 코끼리 그냥 미안하다고 사실 하면 잘 되는 거 걸려. 아닐까요? 아, 아닌가? 이 예. 결론부터 말씀드려 버렸는데 사실 이런 연구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조금 설명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디테일이 있나 네, 보다. 예. 일반적인 얘기를 코끼리가 암에 먼저 안 걸린다는 하려고. 얘기는 누가 했어요? 아, 그것도 그것도 이제 어떤 과학자가 연구했죠. 맞습니다. 그것도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리고 또 놀라워요? 어떤 과학자는 그거 아니라고 연구하고. 어.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 2명이 쓴 연구비는 뭐냐고 도대체. 두 명이 아니고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은 수백 명의 수백 명이 아, 뭔가 이게 중요한 그래서 나름 중요한 이슈인가 국가 봐. R&D 예산은 어.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 아니 코끼리가 암에 걸리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코끼리가 중요한 암에 자기 이슈죠.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사실은 모든 과학 연구가 그렇지만 어. 시작은 동물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지만 예. 궁극적으로 사실은 암은 인간이 훨씬 더 잘 걸리거든요. 코끼리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쟤네가 어떻게 암에 잘 안 걸리지를 연구하면 사실은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이 어떻게 안 걸릴 수 네,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아. 치료할 수 있을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지. 많은 의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그렇지. 했습니다. 그 코끼리는 대체 왜 안 걸려? 네. 사람은 걸리는데 쟤네는 뭐가 잘나서 이런 거네요. 시작은. 이러니까 갑자기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암은 이제 워낙 널리 알려진 질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 이제 자리를 지켜오기도 했고, 예. 아직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에도 분명히 인류의 과제는 암의 정복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직도 사실은 완전히 정복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암이 이제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뭐 유전적 요인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수많은 뭐 발암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해 물질들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는데 정상적으로 세포가 분열돼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한 놈이 돌연변을 나는데 얘가 죽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안 죽고 계속 빨아먹는 애가 암이 됐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게 배웠습니다. 바로 그래서 뭔가 복제가 잘 돼야 되는데 똑같은 걸로 복제가 안 되고 이상한 애가 복제가 됐다. 자제를 못하는 세포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 팀티칭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런 좋습니다. 걸로 배웠습니다. 네. 암에 대해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긴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전이든 환경이든 그런 요인이 모이면 결국 세포 분열 단계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데 예. 그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면 비이상적인 모습들이 관찰이 되죠. 그게 이제 바로 종양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암의 발생을 설명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 초록 세포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 이제 더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넘겨야 되죠. 참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예. 오랜만에 왔더니 밖에서 넘겨주신다고 생각하고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위에 부분이 이제 세포 분열하는 모습인데 원래 이제 체세포 분열 관계에서는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면 두 개의 세포가 되죠. 근데 예. 이제 체내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돌연변이 한 번 생겼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때 우리 몸에는 수선하는 기작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처 놓쳤거나 아니면 수선하는 기작에 약간 느슨함이 생겼다거나 돌연변이가 생기면 손상된 채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예.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뒤늦게 면역계에서 알아채고 그 세포를 자살하게 죽여요. 만듭니다. 예. 세포 사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제거되니까 다시 정상적인 세포들이 분열되고 걔네들만 존재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오른쪽 위에 그림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 예. 피부가 뭐 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 내벽이나 장 내벽도 사실 손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깎여 나가면 그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세포 분열입니다. 그렇겠죠. 분열해서 새로운 어, 세포를 그렇지, 만들어서 그렇지, 그 그렇지. 부분을 메꾸는 거죠. 그게 새살 돋는 마데카솔의 원리죠. 맞습니다. 새살이 솔솔 돋으면 그럼 다 돋아서 원래 상태로 되고 나면 이제는 그 부위의 분열이 멈춰야겠죠. 예.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기작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바로 암세포 이제 과정인데요. 이 손상된 세포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데 얘가 그 상태로 얘가 계속 분열해? 세포 분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쭉쭉쭉쭉 가버리면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조직의 상태에서 보면 이런 세포들이 점점 쌓이는데 얘네의 또 한 가지 나쁜 점은 이 상태로 또 공간만 채우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없이
계속 무한으로 분열을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와. 종괴라고 부르는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종양이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보통 양성종양, 악성종양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종양 자체가 무조건 암이 된다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이제 악성종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종양은 뭐 수술로 제거하면 거의 뭐 이제 제거가 되고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성종양이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암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이 왜 그렇게 문제일까요? 라고 예. 한다면 바로 이제 전이 때문이죠. 다른 데로 전이가 되죠.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부위에 뭔가 종양이 생겼는데 암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부위만 손상되고 말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럼. 암의 무서운 점은 뭐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예. 다른 부위에 또 암을 만든다는 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암의 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과정 잠깐 뭐 있어서 참고로 할 겸 가져왔는데 뒤에 이제 설명할 때 필요해서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부위에 여기서는 이제 상피세포의 예시를 들었는데 암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정으로 생겨날 수 있죠. 이게 점점 불어나다 못해 우리 상피세포 아래에 기점막과 기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즉 피부의 상피, 뭐 진피 그보다도 더 아래로 침투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이렇게 깊숙하게 뚫고 내려가네. 뚫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침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면 더 내려가면 뭘 만나게 되냐면 혈관을 만나게 아하.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네 쪽으로 모세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기존의 혈관으로부터 신생혈관이 자라나서 암세포 쪽으로 혈관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쟤한테도 먹이를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포들은 혈액으로부터 공급받은 산소나 영양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증식을 하고 뭐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서운 점이죠. 빨대를 꽂는 거예요. 그렇죠? 빨대를 꽂아서 이제 또 따라 먹으면 얘네가 이제 점점 더 불어나고 더 자라나면 이제 이 혈관마저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둥둥 타고 다른 조직으로 가서 이렇게 전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암의 원리.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네. 것들이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과학자들은 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을 거잖아요. 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해왔을 때 사실은 전이라는 기작이 처음엔 굉장히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관찰이 됐는데 원인이나 왜 일어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한동안 굉장히 미스테리였다고 합니다. 예. 사실 지금도 모든 전이의 과정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돼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는 해요. 근데 최근 연구에는 이제 이에 관련되는 이제 유전자가 발견이 됐고 인간은 그 중에서 좀 어떤 이 뭐 여러 가지 그룹이 있다면 인간은 그 중에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고 뭐 다른 동물은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예.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의 핵심은 아니라서 그건 예. 건너뛰었고요. 뭐 이것도 참고로 넣었습니다. 암의 종류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뭐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이제 주요 암들의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죠. 어쨌든 뭐 위암, 폐암, 대장암 이런 암들, 그다음 전리소나 이런 쪽이 남녀가 좀 다르군요. 그쵸. 남성에게서 이제 많이 위암, 폐암. 발병되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지 뭐. 암들이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 비율은 남녀 모두에게서 좀 높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나머지는 좋을 네, 네, 나머지는 비슷하고 비슷하네. 위폐가 남성이. 그쵸. 아무래도 또 갑상선이 여성이 좀 많고 네. 유방암은 왜 여성만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 비율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죠. 예. 암에 관련돼서 얘기하면 항상 발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암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세포 분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발암 물질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이제 1군이다, 뭐 2군이다, 3군이다, 4군이다 분류하는데 보통 가끔 기사에 보면 왜 탄 거 먹으면 뭐가 어떻고 네, 뭐 네, 뭐 그렇죠. 그다음에 흡연해서 나오는 그 뭐 니코틴이나 그런 발암 물질들은 뭐 1군에 해당하고 이런 분류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많이 듣기는 했는데 기준이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1군, 2군 뭐냐 대체? 네. 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확률이 있더라고요. 매우 높고 확실한 건 1군. 네. 아. 아유 설마 이게 암 잘 모르겠네. 암과 관계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제 숫자가 커지는. 네, 3군, 맞습니다. 4군. 좀 약간 전염병 등급처럼 그렇죠. 1급이면 왜 가장 위험한 거 이런 느낌으로 아, 1군이면 가장 확실한 거.
현재까지 2019년 기준으로 120종 정도였다고 하고요. 4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군요. 안을 개연성이 높은. 그거 아닌 그렇지, 거네 그냥. 아닌 저건 거지. 아닌 거네. 바람 잘 일군- 모르겠는데. 바람 일군이 뭘까? 열어보자. 뭐 남편 이런 거 상사, 뭐 회사. 예. 그런 걸 저희는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코끼리가 아까도 저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스트레스 안 받아서 쥐가 뭐라고 암에 걸려? 어? 인간은 출근을 하기를 인간은 해.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현대인들은 결국 아들이 재수를 하기를 해. 화이팅. 두 명이나. 두 명이나 동시에. 동시에. 와 이거는 정말 힘을 많이 내야 되는 이거는 조건. 요즘 2%가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긴 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올해만 좀 참아 주십시오. 오늘 여기 출발 전에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졸업생이 슥 나타난 거예요. 2월에 졸업시킨 학생이 아. 졸업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군요. 네, 대학 예. 막 들어가서 수업 한 2번 받았겠네요. 아하.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한 아, 학생이 합격은 못하네. 찾아와서 네. 그래서 갑자기 슥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고 옆에서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요즘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왜 카트사 가려고? 왜 공부를 해? 네, 뭐 그런 준비를 여러 가지로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카트사 해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귀여운 게 가면서 왜 주머니에서 뭘 쓱 꺼내서 주는데 비타오백 한 병을 딱 꺼내서 주는 거예요. 이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세상에. 아니 귀엽네요. 그 주머니에서 쓱 나오는 그 탁 놓고 가는 언제 그 언제 그랬어요? 오늘 화이트데이라고 그런 거예요. 에이 아직 그건 아니죠. 다음 주잖아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2017년에 이런 연구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이 연구는 사실 뭐냐면 우리 이제까지 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잖아. 뭐 예. 유전, 환경, 예. 그다음에 뭐 세포 분열에 대한 이상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그럼 제일 높은 영향을 주는 건 대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이제 실린 거예요. 암이 왜 생기느냐? 네, 암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인데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유전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유전적 요인이 훨씬 클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환경적 요인이 훨씬 커라고 주장을 할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겠죠. 네. 각자의 어떤 근거로. 근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거 말고 그냥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오류의 영향이 더 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연구에. 그럼 왜 걸리는지 전혀 몰라. 네. 그 말이랑 똑같네요. 너무 무섭죠? 네. 그래서 연구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네. 연구진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실어놨는데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했냐면 결국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키는 건 세포 분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 부위를 메꾸는 그런 거와 관련된 건 성체 줄기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이 일어날 때 일어나거든요. 예. 그럼 분열이 일어날 때 오류가 발생할 거잖아요. 예. 그 오류의 발생 정도와 암의 발병 정도를 암의 발병률을 비교를 한 거죠. 상관관계를 비교를 분열을 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쵸. 분열을 많이 한다는 건 자꾸 다치고 성장하거나 성장하고 그쵸. 그런 자꾸 분열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돌연변이가 일어날 기회가 많아지고 근데 왜 분열하죠 우리 인간의 분열하는 세포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요. 손상이 일어났을 때 재생하는 그게 가장 크긴 합니다. 그럼? 지금 성체의 경우에. 네. 아 그럼 다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뭐 위벽이든 혹은 장벽이든 혹은 뭐 피부든 어디든 피부는 피부암 이건 잘 없으니까 안쪽에서 뭔가 다치지 않으면 분열할 일이 없는데 분열할 횟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다친다고 하는 건 우리처럼 까지고 긁히고 이런 다치는 게 아니라 상사가 한마디 했는데 마음 아프고 그럼 그것도 다친 거죠 스트레스로 안에서 예를 들면 야근으로 잠을 못 잤어 뭐 이런 네. 것도 다치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그러면 네네. 분열 이렇게 확률적으로 어쨌든 분열하다가 이상한 애가 나오는 게 암이니까 분열이 분모인 분열이 많으면 그 중에서 이상한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 그쵸. 그런 돌연변이의 뜻이잖아요. 누적이 그렇죠. 많아지면 근데 그게 암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따지면 노인들은 분열을 진짜 안 하잖아요. 난 다 컸고 분열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암에 덜 걸리고 청소년기에 더 잘 걸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겉으로 이제 손상도 손상이지만 우리 위 내벽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인간은 매일매일 윗속으로 자꾸 뭘 집어넣잖아요. 위에다. 네, 예. 뭘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뭐 소화건 뭐건 하는 동안에 항상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세포는 떨어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 부위의 재생은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럼 그것이 누구나. 아이가 더 많겠느냐, 뭐 성인이 더 많겠느냐, 뭐 중장년이 더 많겠느냐 생각해 보면 중장년, 음주, 흡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쁜 짓들을 네, 하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될 청소년들을 모르시는군요. 작년인 저보다 청소년은 우리 아들이 음주흡연 더 많이 합니다. 이제 성인이군요, 참. 그렇군요. 성인도 아닐. 여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예. 뭔가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수선하는 기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회복력. 네, 회복력이라고 이제 뭐 일단 편의상 부르자면 면역계에서 확실히 그걸 수선을 해주는데 그것은 이제 아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능력치가 점점 그렇지. 느려지고 능력치 점점 낮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돌연변이의 누적이 누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냐면 오래 살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암 발병 연령대를 보면 사실 30세 기준으로 30세 미만과 그 다음에 한 45세 이상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발병률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암의 발병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암 발병률을 보니까 결혼을 해서 오래 산 사람과 독신인 사람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면 이 별 차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가정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만 오는 건 아니지 다른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똑같잖아요. 이분도 직장인, 나도 직장인. 다 나머지는 똑같은데 평균적으로 가정이 똑같은데. 있고 가정이 없으면 그러면 스트레스 양이 비슷하냐?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안 대표님은 달리기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요? 운동이나 어떤 식습관 이런 그 가정이 있어도 운동을 하면 괜찮다. 뭔가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또 있을 수 가정이 있으니. 있으면 운동할 시간도 없고요. 운동할 기분도 안 나고. 저 기러기 아빠 된 다음에 운동. 그래요. 가정이 있을 때는 운동을 안 했어요. 이렇게 또 다른 혼자 반박이 살다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살도 아. 빠지고. 그런데 암 발병률이 비슷하다면 이거는 뭔가 좀 스트레스가 이상하다. 원인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연구자고 예? 두 분만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면 그런 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네요. 네. 아무튼 예, 참고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새로운 이론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대요. 한 번에 쭉 정리한 그림인데 이제 부위별로 이제 암이 발생하는 확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유전에 의한 요인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뭐 화면에 색깔이 약간 옅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부위별로 약간 색깔이 좀 하얀색이 아닌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의 이제 유전에 의해서 암이 발병할 확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맨 오른쪽은 환경입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이제 암 발생.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이제 복제 과정 중에 오류로 인한 암 발생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랜덤 오류라고 이 연구자들은 얘기하긴 했지만 이 랜덤 오류에 사실 간접적으로 양쪽의 요인들이 연관을 줄 가능성은 사실 항상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딱 별도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는 없기는 한데 예. 어쨌든 최대한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집단에서도 보면 이런 랜덤 오류로 인한 암 발병률이 생각보다 높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유전 환경보다 그냥 랜덤의 영향이 더 크다. 네, 몸 안에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예. 복제 오류 그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바람 유전자 돌연변이가 진짜 암은 일어나더라. 복불복이구나. 저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지 전혀. 그래서 결국 이 연구자들의 결론이 참 약간 우울하긴 한데요. 결국 암은 피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내에서 줄기세포 분열 횟수와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예. 하지만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과도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결국
최선은 예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이제 저 결론을 내리고 예방해도 안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저게 좀 결론이라면. 어렵죠. 사실 랜덤을 어떻게 예방하지? 운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암은 운명이다. 이런 표현도 논문 중에 있긴 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아, 그쵸. 음. 그쵸. 이랬으면 내가 암이 안 걸렸을 텐데 이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절망할 필요 없이 이거는 랜덤하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럼 이제 운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활용했더라고요. 환경 유전도 있긴 있으니까 그럼요. 최소한 저 환경 요인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 조금. 맞습니다. 저것도 아예 없진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환경에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 그치. 그건 또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연구도 왠지 있을 스트레스가 것 같습니다. 원인이라면 기혼자의 밤 발병률은 매우 유별나게 높아야 한다. 네, 알겠고요. 아, 왠지 그런 연구 진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네. 들어요. 네.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 보니 드디어 코끼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암은 세포 수준에서 뭔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나. 그런데 몸집이 큰 동물과 작은 동물이 있어요. 예. 네. 작은 동물과 큰 동물의 차이는 사실 세포 하나하나를 비교하면 세포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세포 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응?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예시를 드는 건 쥐랑 코끼리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예. 합니다. 그러면은 몸집이 작은 쥐는 세포 크기도 작고 몸집이 큰 코끼리는 세포 크기도 큰 거냐라고 그게 한다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세포 자체의 크기는 비슷비슷한데 세포의 수가 쥐보다는 코끼리가 훨씬 많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코끼리의 하거든요. 블록 수가 많은 거다. 훨씬 그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암은 세포 분열할 때 그 이상으로 인해 생겨. 근데 쥐보다 코끼리가 세포가 훨씬 더 많아. 그렇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누가 더 높을까요? 코끼리가 높아야 돼요. 당연히. 코끼리에게서 그쵸? 확률이 높으니까 동전을 많이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 있잖아요. 세포수가 훨씬 많은데. 예. 그럼 걔네에서 다 일어난다면 암 발병률은 코끼리가 훨씬 더 커야지, 높아야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이 가능했지만 예.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치가 크다고 꼭 암이 걸리는 건 아니야. 더 많이 네. 걸리는 건 아니야. 몸집이 큰 동물이 작은 동물에 의해서 암이 더 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덩치는 크고 세포 분열은 많이 하지만 코끼리는 암세포가 나왔을 때 그걸 죽이는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누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예. 사실은 처음은 이제 생물학 연구 중에 이런 게 많은데 현상으로 이미 관찰을 하고 현상으로 결과는 알지만 원인을 모르잖아요. 왜냐면 원인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근데 현상을 보고 나서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연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코끼리가 암으로 사망한 비율이 너무 낮은데 이상하다. 세포수가 많은데 왜 암으로 사망한 비율이 낮을까 하고 이제 원인을 추적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중에 한 가지 밝혀진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코끼리는 뭔가 이상이 생겨서 암에 걸릴 상황이 되면 그 세포를 사멸시키는 시스템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죽여.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청소를. 그럼요.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예. 것들이 연구에서 밝혀집니다. 아 코끼리는 세포가 훨씬 많아요? 네, 세포 수가 많죠. 세포 수가 크니까. 덩치가 몸이 크니까. 크니까. 세포의 블록은 똑같은데 쥐나 코끼리나.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그렇다면 암이 생겨도 우리는 이만한 암이 생기면 이제 내일 모레 죽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이만한 암 생겨도 생긴지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 너무 큰 등치에 그러니까. n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발견도 안 되고 생겨도 괜찮고.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그것도 있죠. 괜찮아. 그것도 말되네. 너무 좋습니다. 그 말된다. 어떤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사이좋게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맞아. 그 가설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예. 식으로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음. AI로 그려봤는데 오. 쥐와 코끼리를 한번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코끼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처음에 밝혀졌어요. 밝혀졌다기보다는 발표가 됐어요. 이걸 누가 주장했냐면 처음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리처드 페토라는 통계학자이십니다. 예. 영국 분이시고요. 1999년에 기사자기를 받으셨고 2011년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찾아보니까
통계학으로 이제 석사를 하시고 그 뒤로는 바로 연구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하신 게 뭐냐면 암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암에 대해서 뭔가 파악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영국이니까 영국이 당시에는 이제 이분이 한창 연구하실 때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흡연율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이제 흡연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그쵸, 남성과 여성의 이제 흡연율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이게 알려지면서부터 사회적으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흡연율이 좀 낮추는데 기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기사자기를 받으신 거죠.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뭘 발표하셨냐면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걸 안 넣네. 페토의 역설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페토스 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예.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세포에서 이상이 생기면 암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세포의 숫자가 많은 동물은 암 발생률이 높을 것이다. 예. 라는 게 보통의 가설이죠. 발생 빈도가.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인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요. 그게 페토의 역설입니다. 페토의 역설. 그럼 세포가 많아도 암세포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 암세포의 발생 빈도가 작다. 네, 세포수가 많은 동물이라고 해서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적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페토의 역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발생률이라고 하면 세포가 1%에서 발생하면 뭐 암 그 세포 숫자가 100배로 많으면 당연히 발생률은 같더라도 발생 빈도는 많은 건데 네네. 뭐가 그렇게 정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당시의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암으로 사망한 동물을 부검해서 네. 그럼 그 친구는 암으로 사망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의 몸의 크기를 비교한 겁니다. 코끼리 100마리, 생쥐 100마리, 사슴 100마리 그런 죽은 애들. 식으로 네. 죽은 애들. 죽을 때 그럼 코끼리가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냐 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 맞습니다. 코끼리냐 쥐냐 네. 사이 없더라. 그렇게 연구 방식을 취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분이 통계학자였기 때문에 예. 실제로 동물을 본인이 직접 부검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검 데이터들을 받아서 통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더니 그게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 밝힌 거죠. 그럼 여전히 2%의 가설은 살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암이 생겼어도 죽지 않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 그 가설은 여전히 살아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들은 왜 우리 몸이 이상하면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러면 아직 이상은 없지만 암이다라는 걸 알 그렇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동물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죠. 어쨌든 그 채로 발표가 됐는데 그걸 이제 페토의 역설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 놀랍게도 이 역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예. 이를테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오는데요. 역시 영국의 연구인데 영국의 남성 공무원들 한 거의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예. 일단 흡연 같은 그런 누가 봐도 발암 요소인 그런 것들을 제하고 통제한 상황에서 이제 뭘 비교했냐면 약간 그 키, 신장과 암의 발병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를 했는데 덩치가 크니까 좀 더 높을 수 있지 네. 않겠느냐. 그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론적으로 하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역설이니까 또 오늘의 지금 문제의 의도는 역설. 아니면 이제 디테일이 계속 들어갈 예정입니다. 키가 크면 네. 키가 크면 세포 분율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쵸. 세포수가 많겠죠. 조금이라도 더. 네네. 그러면 똑같은 규제 같다. 그럼 코끼리가 더 암에 자주 걸려야 되고. 그렇죠. 암병동에는 막 덩치 큰 환자들로 가득해야지. 막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니 그것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1998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키랑 암 발병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설이 맞네. 코끼리는 나왔는데 원래는 많이 나와. 그래 발병은 많아. 발병은 많은데 안에서 뭔가 그게 조금 크고 말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그렇죠. 시스템, 백업 발병률이죠. 시스템이 있는 거지. 네, 발병률입니다. 사망률은 아닌 거죠. 네네네. 그냥 이제 암이 생겨난 거. 그렇지. 사람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세포가 많으면 발병은 돼. 네. 그러나 키 큰 사람이 암에 더 잘 견뎌. 라는 말도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후속 연구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이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훨씬 더 이제 10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도 역시 키랑 암 발병률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를 대상을 한 연구에도 덩치, 그러니까 키와 신장이죠. 키와 이제 암의 상관관계가 계속 플러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건 방금까지 말씀드린 비교는 한 종내에서 비교가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한 종내에서 비교했을 때는 몸이 클수록 암 발병률이 높더라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게 계속 뒷받침이 돼요. 예. 그런데 종간 비교를 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간과 뭐 다른 동물, 뭐 쥐야, 뭐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듯이 예. 그런 연구들을 수행해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2015년, 딱 10년 전이네요. 예.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다양한 동물을 좀 그걸 조사하고 싶은데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의 협조를 얻어서 예. 이제 36종의 포유류를 조사했는데 신체 크기와 그다음에 암으로 사망한 이 동물들 부검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무작위예요. 몸 크기랑 상관없이 뭐 어떤 다른 동물 서로 다른 동물들끼리는 네네. 상관없더라. 네. 그냥. 그래서 페토의 역설이라는 게 종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립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계속 지지가 그러니까 되게 한 됩니다. 종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비슷한 애들끼리는 덩치 큰 애가 조금 더 잘 걸려. 네네네. 그거는 맞는 말인데 네. 종이 다르면 시스템이 다르니까 네. 그건 모르는 거야. 네. 어떤 애가 암을 잘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종은 잘 못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르다는 뜻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어. 딱 그렇게 해서 어. 굉장히 뭐 수십 건 여러 건의 연구들이 이제 각각에 대한 사례들 뭐 어떤 종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이랬더라 저랬다 그런 게 되게 많이 병아리보다 나와요. 코뿔소가 암이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종의 특성이 어쩔지 모른다. 근데 맞습니다. 원칙은 하여튼 세포 분열이 많으면 그만큼 이상할 확률도 높아. 높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덩치가 큰 녀석은 큰 종은 하여튼 여러 이유로 암에 강한 거네요. 오. 그렇지. 그렇죠. 그거 그렇게 맞는 생각할 말이다. 수 있죠. 맞아요. 그거 네. 맞는 말이네. 어. 어. 그래서 이제 무슨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싶겠어요. 코끼리가 나와. 거의 알구나. 코끼리 나와. 네. 코끼리가 이제. 그래서 코끼리의 원리를 알아서 우리 인간의 항암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맞습니다. 그런 기작을 연구를 하게 된 주제네, 거죠. 이거.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저렇게 큰데도 암이 안 걸리는 건 뭔가 좋은 시스템이 있을 거야. 네. 그거네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병은 많이 하는데 세포가 많으니까. 네. 음.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구할 수 있겠죠. 일단 유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유전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뭘 찾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수정이 될 때 모계와 부계에서 한 쌍씩 아니 한 세트씩 받기 때문에 한 쌍의 유전자 즉 두 개의 바람 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근데 두 개 중에 만약에 둘 다 정상이면 둘 다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받았는데 하나가 좀 유전적으로 활성이 좀 낮다거나 하면 그 이제 자손은 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올라간다 이렇게 예, 표현을 예.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두 개의 바람 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사해봤더니 코끼리는 그걸 4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람 억제 유전자를? 바람을 억제하는 즉 종양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작을 그 스위치를 훨씬 더 많이 켜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거죠. 코끼리가 오. 유전적으로도. 아니죠. 근데 그 말은 국경선이 긴 나라는 군인도 많다는 뜻이라서 군인이 많으니까 코끼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 여기가 국방이 더 튼튼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나 이 얘기 듣고 나는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 피를 먹어야 되나 그럼? 코끼리 네. 덩치가 크니까 네. 코끼리 피. 그 유전자가 많아야 그 큰 덩치가 다 바람 관리가 되는 거는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유전자는 모든 세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요만한 똑같은 세포, 병아리 세포나 코끼리 세포나 똑같은데 코끼리 세포에 더 항암 유전자가 많다는 뜻이니까. 국경선 그건 아니네. 각각 전부 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아까 딱 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좋네. 네,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도 그렇게 뭔가 모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작이 없을까 이런 연구들도 역시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항암 유전자가 많다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고 괜히 많지는 않거든요. 컴플렉스의 발현이야. 그렇지, 그렇지. 뭔가 암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생겨. 너무 많이 생기니까 생겨. 쥐도 진화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온 거지. 정확하게 진화라는 용어가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또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코끼리는 왜 그걸 40개나 갖고 있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예. 그런 걸 또 이제 추적하는 연구들을 해보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화적으로 봤을 때 코끼리의 조상종이겠죠? 장비목에 속한다고 하는데 조상종들을 보면 몸집이 작았대요. 몸집이 작았을 때의 화석들이 나오고 이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겠는데 3,300만 년 전쯤에 몸집이 커지는 쪽 몸집이 이제 많이 커졌다고 하거든요. 예. 그 지점에 이 그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활성이 같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수가 늘어났다. 예. 활성하는 그 비율이 아하.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또 한 가지는 그거 자체도 활성이 높은데 걔네가 또 다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걸 찾았어요. 근데 그 켜지는 스위치 유전자의 걔네가 스위치를 켠 유전자는 뭘 하는 유전자냐면 이상이 있는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그 유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강해지고 이것도 강해지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암에 대해서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유전적으로나 진화적으로나 코끼리는 그렇게 암에 대해서 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끼리에게 암 발병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4.8%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유는 사실은 알 수 없죠. 얘네가 진화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 발병률이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더 높아요? 네,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인간 같은 경우는 한 27에서 30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인간이 이제 의학 발달로 오래 살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의학 발달과 큰 관계가 없는 야생 동물들끼리 비교하면 네. 그럼에도 코끼리는 발병률이 네, 낮다. 낮은 편이다. 고래는 어떨까? 고래. 또 크니까. 더 자꾸 크니까. 이러시면 우리가 짠 거 같잖아요. 고래. 하지만 우리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죠. 예.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게 고래 중에서도 정말 큰 대왕고래를 예. 대상으로 그런 분석이 이름이 하필 대왕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루어지는데 대왕고래는 실패입니다. 고래도 역시 그에 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더라. 연구가 됩니다. 그럼 진짜 그 네, 말이 맞을 것 비슷한 같네요. 그러니까 경향이 덩치가 커지면서 암 발병률이 자꾸 생기니까 네. 그거를 억제하는 애들이 자꾸 살아남고 그런 네. 애들로 진화된 걸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끼리는 이제 임신 기간이 22개월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보통 한 마리 정도만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종을 보존하려면 일단 이 코끼리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도 뭐 진화적 수명이 연인을 길죠, 코끼리는. 네네. 고래도 수명이 길어. 원인을 또 찾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코끼리의 그걸 딱 띄어나다가 이제 약으로 딱 만들어야지. 수명이 기니까 당연히 암이 많이 발병을 하고 그거를 그러다 보니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몸에 개발이 된 그렇구나. 거죠. 그러네. 코끼리 피.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이고 이거는. 거북이 봐줘서 봐. 거북이 오래 살잖아. 거북이. 예. 그리고 또 재밌는 뭔가 게 이거 약으로 뭐냐면 만들어야 돼.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복 종양이라고 해서 음. 약간 그 우리로 비유하면 뭐가 있을까? EJ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랑캐로 무찌르는 것처럼 이제 암이 발생을 하죠. 근데 코끼리는 중복 종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종양세포가 일반 세포에 대해서 하는 짓을 종양세포한테 하는 또 다른 종양세포가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 중복종양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암세포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현상들도 코끼리에서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그런 시스템도 받쳐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암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코끼리를 연구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세포가 많은 큰 동물은 시스템이 생겼어. 그러니까 암이 자주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많기는 확률은 뭐 비슷하지만 전체 세포의 3%에서 발병하지만 하루에도 막 전화가 30통씩 올 거 아니야. 암 그렇지. 생겼다, 암 생겼다. 땅이 딱 넓으니까. 가지 많은 많으니까. 나무에 바람자락 없듯이. 이럴 거면 그냥 우리 항암제 하나 그냥 만들까? 규모의 경제가 되네. 라고 생각해서 코끼리는 몸 안에서 스스로 항암제를 만들어서 분배를 한 겁니다. 너무 자주 나니까.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고래 주사, 코끼리 주사 이런 거 만들어야지. 주사로 해결할 수 있다면 진짜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정말 그 또 다른 연구 줄기에는 또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도 정확히 분석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g의 종양이라고 했을 때 그 1g의 종양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쥐에서와 코끼리에서와 비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당연하죠. 쥐는 그것 때문에 바로 사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코끼리는 그 그렇지. 정도는 충분히 수선할 수 있거나 어떻게 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너무 좋죠. 이렇게 네. 하니까 이제 네. 뭔가 이거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반박하는 연구가 이거를 반박하는 연구. 반박하는 연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왜 말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 되는데 왜?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페토의 역설이 이제 코끼리한테만 설명을 했던 건 아니고 사실 다양한 많은 종에게서 이제 뭐 시도를 해보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더더욱이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는 뭘 갖게 됐냐면 강력한 툴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제 컴퓨터.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도 페토님이 연구하신 시절에 얻을 수 있었던 데이터의 어떤 질과 양과 예. 지금도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지적하신 부분처럼 페토의 연구에는 누락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하지 않고 암이 발병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단계를 어떻게 끊어가냐면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종이 있겠지만 각 종에서 암 때문에 사망한 녀석들의 이제 수를 셌어요. 예를 들어 뭐 쥐다. 쥐는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암으로 사망했다. 코끼리다. 코끼리 100마리 중에 5마리 사망했다. 그리고 나서 쥐의 평균 크기와 코끼리의 평균 크기를 비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한 번씩 가공되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리는 거죠. 과거의 연구는. 그리고 거기다가 표본수도 훨씬 적으니까 예. 더더군다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2월에 그래서 어떤 연구가 발표되냐면 이런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페토의 파라독스에는 에비던스가 없다? 네, 이거 틀린 것 같다. 이거 아니다. 아. 큰일 났죠? 그죠? 네. 근데 다행인 건 전제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포유동물, 척추동물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증거가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제목 그대로인데요. 지금까지의 아주 흐름으로 보면 무조건 몸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하지만 경향성을 봐왔을 때 자꾸 코끼리나 고래나 이런 애들한테 초점을 두고 연구하다 보니까 마치 큰 친구들일수록 암에 안 걸리는 것처럼 그런 방향성을 띄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뒤집는 연구가 등장을 한 거죠. 시작은 어땠냐면 제가 데이터를 넣어놨을까요? 네. 네. 아이고 바로 결과를 넣었군요. 예. 이 팀들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일단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양서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 그래서 4가지 그룹을 나누고 각각의 수십 종들을 수집해서 총 263종의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이야, 합니다. 예. 이분들도 뭐 본인이 다 해부하고 이렇게 연구하신 건 아니고 이제 세계 각지에서 보고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의학적으로. 그래서 그 부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중에 암으로 사망한 게 확실한 동물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 통계적인 그 과거의 페토 시절에 돌렸던 통계적 모델과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다시 해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수치를 더 포함해서 돌렸을 때의 결과를 비교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페토의 역설을 따랐을 때와 비교해서 실제로는 몸집이 큰 동물들의 발병률은 높게 나타나더라. 요거를 알아낸 연구입니다. 아까 전 페토의 역설에는 동물 간 가해, 그러니까 한 종 내에서는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네. 종 간에는 차이가 없더라. 였는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몸집이 큰 동물들 중에는 오히려 암 발생률이 발생률이 낮은 애들이 낮기도 있더라. 하다. 그쪽으로 그거였는데. 좀 더 초점이 다 있었죠. 근데 지금의 연구는 사실 알고 보니까 몸집이 큰 동물은 암 발병률이 높더라.
뭐야? 누가 뭐? 왜? 뭐야? 아니 나 진짜 갑자기 황당하네. 우리 대지 신문을 시켰어야죠. 아니 그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둘다 연구 재밌죠? 예산을 받아놓고 다른 그저 갖고 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역대급 규모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이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도 분석하면서 동시에 이제 종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네. 디테일한 비교가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비교했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종의 단순히 몸 크기로 비교했다면 예. 사실은 같은 척추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양서류랑 파충류의 성장 단계와 포유류와 조류의 성장 단계는 다르거든요. 예.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키가 막 큰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예. 즉 성장이 어느 순간에 성체가 되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크게 멈추죠. 변화가 예.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게 포유류와 조류의 특징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근데 이제 파충류나 이제 양서류 같은 경우는 성장 단계가 점점 진행될수록 몸집이 점점 커져요. 예. 끝없이. 네, 어, 허물을 계속. 벗으면서 생애 주기별로 계속해서 몸이 커지게 됩니다. 예. 오. 그렇게 되니까 성장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뭐 세포 분열이나 이런 것도 다를 다르죠.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확실히 암에 대해서 발병률을 분석할 때는 얘네를 나눠서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벌써부터 조금 더 정교한 느낌인 예, 거죠. 예. 어. 이제 그렇게 한번 나눠서 골고루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데이터인데 위에 여기 이제 그래프 위에 그림이 있지만 여기 파충류, 양서류를 이제 둘이 세트로 묶어서 A와 C에 비교했고 예. 그다음에 여기 코끼리로 대표되는 포유류, 그다음에 이거 기러기처럼 생긴 새, 조류 비교를 했죠. 이게 가로축은 지금 바디매스니까 몸이 차지하는 체질량 이렇게 네. 따진 거고 그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암 발생률이에요. 위에는 그냥 신생 종양에 대한 비율인 거고 이거는 예. 정말로 암이 확실한 거의 비율이거든요. 예. 그냥 네, 상관없이 크면 올라가네요. 네, 양의 우상향. 상관관계가 계속 나오죠. 예. 그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 양서류랑 파충류는 체질량을 비교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미세한 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 몸의 길이를 재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뭐 어차피 얘네는 이제 커질수록 길이도 예, 길어지니까 예, 예. 그게 확실하니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나타나 버리죠. 저 Y축은 발병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발병률. 세포 100개당 발병률 몇 개라는 의미입니까? 네, 네. 그런 거겠죠. 아니면 개체 하나당 발병하는 세포 숫자. 지금 사용한 데이터는 얘네가 실제로 그걸로 이제 사망한 녀석들의 개체 수를 가지고 체크한 거기 때문에 세포 사망한- 단위로 보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사망한 게 그러면 저건 덩치 큰 놈이 암에 취약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오히려 아까 그 역설 그 친구 데리고 뭐야?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크면 뭔가 시스템이 개발됐어야지. 아까 게토의 역설을 게토? 페토. 페토도 Y축이 그 말씀하신 사망. 사망한 개체였어요? 사망한 개체였죠. 맞습니다. 뭐야 그럼 왜 똑같이 실험하고 왜 데이터가 달라? 옛날에는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거를 수평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일단은 종마다 암 발생한 거부터 체크를 하고 종의 평균 신체 길이와 신체 크기와 그다음에 이거를 암 발병률을 비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정교함의 차이가 그럼 생기게 되는 거죠. 코끼리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코끼리도 다른 종에 비해서 덩치 큰 동물인데 암 발병으로 사망하는 그 비율이 하나도 낮지 않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코끼리를 이제 포유동물의 대표로 해놓긴 했지만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온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아예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발병률이 높기는 높아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예측치와 그 다음에 실측치 간의 차이가 코끼리는 되게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측치, 실측치? 이제 예측치. 예측치라는 건 이 사람들이 생각한 통계 모델을 적용했을 때 몸집이 이 정도로 크다면 암이 예를 들어 뭐 80% 발병이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있겠죠.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사망한 데이터들, 실제로 동물들의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코끼리는 이 차이가 되게 크게 난다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의 모델링을 돌렸을 때 다른 종들을 보면은 어떤 종은 예측치만큼 실측치도 암으로 인해 사망한 비율이 높았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토의 역설이 확실히 틀린 게 맞죠. 예. 그렇죠? 근데 몸집이 큰 코끼리 같은 어떤 동물들은 예측치로 가면은 이 정도로 발병률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사망한 개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예.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페토의 역설이 물론 안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양의 상관관계는 나왔으니까.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페토의 역설은 틀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에 비해서 코끼리가 뭐 있어요. 네 어, 발병률이 그 차이는 낮은 건 있더라. 맞다. 시스템이 뭔가 있을 수는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암이 잘 걸리는데 아. 큰 만큼 더 잘 걸리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차이가 그거네. 확실히 그럼 존재하더라. 뭔가 있다는 뜻이네요. 뭔가 네. something. 그러니까 큰 놈들은 취약한데 나름의 또 방어도 나름 오, 있다. 그렇지.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 논문 한 편이 아. 연구 논문 한 편이 뚝딱 나오는데 방금 이제 말로 설명드린 게 이제 직관적으로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몸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어쨌든 몸이 커지든 작든 간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로 이렇게 암 발생률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예측치라고 한다면 네. 이게 아래로 봤을 때 이게 실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에 이 차이가 몸집이 작은 동물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페토의 역설은 틀렸다. 하지만 코끼리는 여전히 암에 시스템이 관해서 굉장히 강한 동물인 건 맞다. 코끼리는 뭔가 암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 저 덩치에 그런 걸 없으면 다 이제 암으로 픽픽 다 쓰러져야 죽었을 되는데 텐데. 그래도 저렇게 잘 버티는 건 뭔가가 있다.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면 아까 200몇 종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다양하게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튀는 데이터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가장 차이가 큰 게 코끼리랑 또 한 가지는 요새 암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 동물 중에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두더지는 왜 겉에 이제 몸에 이제 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벌거숭이 두더지는 몸에 털이 없거든요. 그냥 그 뭐지? 우리 피부 색깔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종이 있는데 걔네는 이제 깊은 땅굴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도 암에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모델에 넣어봤더니 이것에 벗어나는 실제로 암에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끼리와 벌거숭이 두더지 같은 동물들을 연구하면 결국 인간도 암에 대해서 좀 강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니 근데 아직도 그걸 연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코끼리에 대해서. 좀 하고 있겠죠? 빨리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빨리 좀. 우리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암을 줄일 수 있는 뭔가의 내부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40개, 네. 40개의 개수도 많고 개수도 많고 유전자가 있더라. 네. 그리고 이제 암. 다른 종에서는 기능하지 않는데 그 유전자 40개 유전자 덕분에 따라서 같이 기능하는 후속 유전자들도 코끼리는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코끼리 피를 먹으면 도움이 돼요 그럼? 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도움이 우리 되지는 몸에 않을 것 착착착 같긴 한데. 들어간다면 어쩌죠. 그거는 이제 무서운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진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 피를 코끼리는 먹는 또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뭔가- 응용하죠? 그걸 코끼리가 그 코끼리 피에 있는나 코끼리 세포에 있는 뭔가를 추출해서 그거를 어떻게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코끼리는 주사를 놓는. 원래 그렇게 진화했는데 네. 암에 강하도록. 그리고 그건 어디 있냐면 코끼리 세포마다 그 안에 설계되어 있어요. 있으니까 그 그건 뭐 세포에 그 그걸 사실을 안다 뿐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전문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모두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뜻 생각나는 한 가지 정도는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네. 유전자 치료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위. 네, 가위로 잘라서 그 유전자를 잘라서 이제 인체 아니 어떤 세포에 뭐 어떤 삽입을 하고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인체에 넣어주면 인체 내에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발현되도록 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는 식으로 해볼 네, 거다. 그런 기술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기 예를 들면 암은 때문에 났는데 코가 나. 코가 이렇게 길어져. 어떻게 야. 할까? 와. 그리고 실제로 암에 대한 연구 중에 좀 슬픈 게 암을 좀 막아보려고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봤더니 예. 오히려 이제 알츠하이머 발생 빈도가 올라갔다 이런 연구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코가 길어지게?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 진짜. 예를 들면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거 그럴 거짓말. 때마다 코는 길어집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그러나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피노키오 같은 분. 알겠습니다. 코끼리를 빨리 연구해야 되겠네요. 네, 코끼리 그래서 많이 연구가 우리 되는데. 몸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까지 암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암을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에도 뭔가 있을 텐데 진짜 걔를 좀 강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진화의 어떤 과정 중에 태아된 유전자들,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유전자,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 유전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도 있거든요. 뭐 예. 좀비 유전자라고 이제 별명으로 예. 부르는 그런 것들 중에 코끼리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더 훨씬 오래 살아서 인류가 더 진화가 일어난다면 또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게 뭐 이렇게 시스템이 발달을 한다거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하여튼 오늘 결론은 코끼리 그 연구가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설들이 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는 아니고. 그렇죠. 정리하자면 페토의 역설이 있었고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몸집이 큰 동물 대표적으로 코끼리나 고래에서 암의 비밀을 풀려고도 연구해 왔는데 다행히 그 연구들은 다 의미가 있었고 다만 이제 페토의 역설 자체가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반박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네, 자 이게 패턴 역사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과학자 여러분 이제 이거 대충 했다고 치고 이제 빨리 암을 이제 찾아와. 빨리 이제 그걸 시스템을 알아오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 쓸데없이 주변 연구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야, 지금 중요한 연구네요. 네, 그리고 또 코끼리 암 연구. 거대 팀플이라는 점이 또 매력적이지 아니, 않습니까? 저는 왜 도대체 팀플은 코끼리가 뭐야? 암 솔직히 말 이러면 미안하지만 코끼리가 암에 걸리거나 말거나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알아야 되나?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관련이 꽤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팀플. 과학은 뭐 서로 이렇게 조금씩 덮어가면서 발전하는 거겠죠. 뭘까?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코끼리. 착하게 생겼잖아, 게다가. 아,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코끼리 워낙 또 밀렵도 많이 하고 사실 예. 인간에 의해서 너무 많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라 예. 좀 멸종 위기까지 가지 않나 이런 식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 근데 좀 자료를 보다 보니 좀 슬프게 기술된 부분은 코끼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진화적으로 암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결국은 인간 때문에 암보다도 훨씬 더 쉽게 죽음에 이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세상에.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끼리야 미안해. 이제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깎지 않잖아요. 요즘 지금은 네. 화학적으로 만들죠. 셀룰로스인가 뭐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 이제 코끼리 안 잡아도 되는데 그래. 그걸 왜 잡어? 관광객이 많아지니까 이제 코끼리 쇼도 보여야 되고 이제 그런 해야 되니까. 코끼리를 잘 보호해야 되겠네요. 암 연구를 위해서. 그럼요. 중요한 동물이죠. 알겠습니다. 자, 거짓말을 하면 행복해지고 암도 예방되고 그 대신 코가 길어진다. 그러고 보니 코끼리가 코가 기네요. 그렇다니까요. 오. 그럼요. 왜 길어졌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러겠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오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암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적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개뿔 뭘 할 수 있어. 네, 안지원 선생님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